안녕하세요. 노동전선 회원 김의진입니다. 저번 발제 때는 일간부터 그 9강까지 경제 무식자, 그 불운한 경제와 만나다라는 그 책을 주제로 했고요. 이번에는 그 공학 문제를 그 중심으로 그 부제로 달았는데요. 그래서 공학 문제와 그리고 또 이외의 그 기타 문제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2차 발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일단 그 제10강 그 경기는 순환하는 거야라는 그 제목으로 되는데요. 예. 10-1은 그 장기 불안과 그 이윤율의 저하로 되어 있고, 그리고 또 10-2는 이제 그 경기 순환의 법칙에 대하여라고 그렇게 그 돼 있습니다. 예. 그 이윤을 저하랑 그리고 또 공황에 대해서 좀 지면을 좀 상당히 할애한 편이었는데요. 예.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. 그 김성규 교수께서는 그 장기 불황의 이면에는 그 이윤율의 장기적 저하가 있고 그 이자율의 크기는 그 이윤율에 의해 규정된다고 말합니다. 그리고 공황 때는 그 이윤율보다 그 이자율이 더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그 일어날 수 있지만 이자율이라는 것은 또 평균적으로 이윤율보다 낮을 수밖에 없다고도 말하죠. 어, 그 이유는 그 이윤에서 보통 그 이자를 그 지급하기 때문이라고 보통 말해집니다. 그 장기 불황 속에서 그 평균 이윤율이 하락하기 때문에 그 평균 이자율도 그 하락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. 예. 그래서 그 이 교수님의 그 관점은 이윤율과 그 이자율이 좀 그 평소에는 그 비례적인 그런 관계를 이룬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. 예. 저자의 주장에 따르면 그 장기 불황의 원인은 그 이윤율의 장기적 저하에 있습니다. 19세기 말과 다르게 그 20세기 중후반에는 그 노동력을 흡수하면서 그 경제를 성장시키기 상당히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호황이 이루어져야 할 상황에서도 그 이윤율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리고 또 여기서 그 이윤율은 어떻게 저하되며 또 장기 불황과 어떻게 연결되는가라는 그런 질문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. 예. 이 인원 그리고 생산 과정의 고도화랑 많이 연관이 되는데요. 예. 인간을 그 생산 과정에서 그 방출하는 것은 그 자체로만 놓고 봤을 때 사회적 진보이지만 왜냐하면 그 인간을 그 노동 시간에서 그 해방시킴으로써 그 여가 시간에 그 상당한 그 시간을 할애하고 그 측면에서는 그 좋은데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그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라는 점을 그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래서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노동력을 방출하고 또 즉 생산 과정에서 인간을 그 방출하는 것은 그 상대적 과잉인구의 그 양산을 위반합니다.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자본 축적의 그 진행 과정에서 그 노동력을 방출하게 되면 그만큼 그 이윤율의 저하는 좀 심화되죠. 그래서 자본주의 하에서 생산력의 발전은 그 결과적으로 그 대량 실업을 좀 부르면서 어 자본이 그 스스로 그 자멸의 길을 그 예배하게 되는 거죠. 예. 그래서 그 장기 불황에 대한 그 이야기가 그 제10강에서 그 계속해서 나오는데요. 예. 그 장기 불황은 그 경제적 생활 전반에 그 막대한 파급을 끼칩니다. 예. 이 중 하나는 그 금리가 그 기술적으로 그 떨어진다는 것에 있겠는데요. 그래서 저자는 여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하죠. 예. 금리가 떨어진 것은 그 장기 불황 때문이고, 그 장기 불황 때문에 경기 회복이 부진하니 그 미국 유로존 그리고 일본 등 그 자본주의 주요 국가들이 초저금리 그 집 정책을 집행하는 것도 그 장기 불황에서 그 사실상 그 기하는 거고요. 그래서 어, 장기 불황에 빠지면 또 그 투자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악순환이 또 있어서 그래서 그 이윤율의 그 개선도 그 상당히 그 요원하다는 그 취지로 그 김성규 교수께서는 그렇게 말합니다. 예. 그래서 어, 이거는 그 제 생각을 담은 거라서 좀 많은 보강이 좀 필요하겠는데, 그 인론을 하자면 그 수요 공급의 법칙을 좀 흔히 외치곤 해도 기업들이 그 장기 불황 상황에서 그 축적한 이윤을 어, 아무리 투자한다고 해도 그 이윤이 그 나지 않기 때문에 투자한다고 해도 축적된 자금들은 그냥 그 곳간에서 썩어날 뿐이지 그 공황이나 혹은 또 불황을 좀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그 이렇다 할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. 그리고 이는 그 비단 금리 인하뿐만의 문제만은 또 아니죠. 부동산 시장의 경우에서도 공황에 빠질 경우 투자 전망이 되게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 인구 대다수의 그 소득 수준이
줄어든다는 그 점이 또 있고,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수요의 제약을 받게 됨에 따라서 또 투자에 대한 수요도 마찬가지로 감소합니다. 예, 그래서 그 일련의 양상을 보면 그 과연 그 수요와 그 공급의 법칙이 그 공원과 불황 시기에 그 제대로 작동하는 거에 대한 그 의심이 좀 드는 거죠. 예. 그래서 수요와 공급 법칙이 공원과 불황 앞에서는 좀 무용지물이 아닐까. 예, 그렇게 그 생각되기도 합니다. 이제 10-2강 경기 순환의 법칙에 대하여입니다. 예. 그래서 그 알수주의 경제학에서 설명하는 그 경기 순환의 법칙은 그 김성규 교수가 말하는 바에 따르면 그 공황 국면이 있고 또 불황 국면이 있고 공황과 불황이 지나면 그 회복 국면에 그 접어든다고 말합니다. 예. 여기 대해서 그 저자는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는데요. 예. 개별 기업의 주식은 그 개별 시황에 따라서 경기 순환과 많이 다를 수 있고 어 그런데 그 다만 그 금융시장이 그 실물 경제보다 그 중국돼서 그 변화를 한다고 합니다. 예. 예, 그래서 공황 때는 그 과도하게 떨어지고, 예, 어, 투자 마인드가 크게 타격받기 때문에 그 폭락을 한다는 게 그 이 교수님의 주장입니다. 예. 근데 그 다만 그 그 과도하게 폭락하는 그 국면, 즉 불황 국면에서 그 공황이 계속 되느냐 하면 그 절대 그렇지 않고요. 예, 오히려 그 공황 국면에서는 그 자본이 그 대량으로 파괴되고 그 뭐 인수합병 같은 그런 절차도 일어나지만 이 파괴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그 경기 회복이 그 진행된다. 예, 이 점까지도 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고요. 예, 그래서 그 금융시장이 그 다시 회복한다는 게 그게 그 경기 순환 법칙의 그런 골자입니다. 음, 그래서 어, 공황 국면에서는 그 자본이 대량으로 파괴되고 그 남한에서는 그 97년 공황 당시에 그 기업들이 그 부실기업을 처리돼서 그 줄도 사는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. 예, 그래서 그 공황이 그 정리되는 과정, 불황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면 그 주로 특정 자본이 그 공황으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받을 때 타 자본이 그 자본이 인수합병하거나 혹은 그 금융시장에 투자했던 기존의 펀드나 그 금융자본가들을 그 새로운 자본가들이 또 인수합병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혹은 또 대체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. 예. 그래서 어, 금융부문이 과도하게 폭락하는 불안 국면에서 원래 그 정상적이라면 그 통상적으로는 그 경기 회복이 그 진행되는 거죠. 음. 그리고 또 여기서 또 공황 불황하면 좀 살펴봐야 할 지점이 또 공황의 원인에 대해서일 텐데요. 예, 그래서 어, 케인지언들 같은 경우는 그 지출 측면에서 그 소비, 투자, 정부 지출 그리고 순수출이 그 감소했기 때문에 그 공황이 그 발생했다고 말하고요. 네, 이것도 근데 또 정부 정책이랑 또 많이 좀 연관을 좀 지어서 말하죠. 예. 그리고 또 밀턴 프리드먼 같은 경우는 좀 외적 통화 쇼크에 대해서 정부가 그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서 그 공황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말합니다. 그런데 이러한 주장들에는 그 자본주의 경제의 내재적 모순이 아니라 그냥 그 공통적으로 따지면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 정부의 정책에 그 주로 좀 많이 좀 초점을 좀 두는 것 같아요. 그 공황의 원인에 대한 그 분석이 있어서. 그래서 그 단지 면피용으로 그 모든 책임을 그 외부적인 요소로 돌릴 뿐이다. 예. 이게 그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의 그 기본적인 관점이고요. 그 반면에 그 말수주의가 공황의 원인을 그 설명하는 방식은 어,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이윤율의 경항적 저항 법칙이 그 광의 생산을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또 공황을 일으킨다고 주장하죠. 그런데 그 이윤율의 저하만으로 과연 그 공황이 일어나는가 하면 거기에는 또 여러 가지 좀 복잡한 그 매개 과정이 있고 그리고 또 절차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이윤율의 저하를 또 상쇄하기 위해서 그 이윤량을 그 증대하려고 그 자본을 계속해서 그 하는데 그 과정에서 그 과잉 생산이 야기되고 그 자본의 경쟁전이 그 과정에서 펼쳐지고 이 경쟁전을 수반하는 그 임금의 일시적인 상승과 여기서 그 유래하는 그 이윤율의 지수적인 하락이 또 계속 연쇄적으로 일어난다. 그래서 그 과잉 생산이라는 것을 그 결코 그 빼놓고서는 그 공황을 그 제대로 온전히 그 설명할 수 없다는 게 그 제가 여러 가지 그 자료들을 좀 파악하면서 그 이해한 바입니다. 예,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자면 과잉 생산 중에 매개 없이 공황이란 일어날 수 없다. 예,
이렇게 되는 것이죠. 예. 그리고 그 통화량의 수축이 혹은 또 팽창이 그 공황을 유발한다는 그 이른바 그 통화론자들의 그 주장에 대해서도 좀 살펴봐야 하겠는데요. 예. 그래서 은행 신용의 그 팽창과 수축 같은 경우도 그 뭐 공황의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는 관점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 말쓰는 여기에 대해서 그 신용이 그 공황을 물론 격화시키고 그리고 증폭시키는 역할을 맡긴 하지만 그거는 단지 어떤 하나의 그 계기일 뿐이지 그 전체적인 그 혹은 또 근본적인 원인으로 되지 않는다고 말하죠. 그래서 그 직접적으로는 그 이렇게 말합니다. 예, 경제학의 천박성은 특히 산업순환의 시기 전환의 단순한 징후인 신용의 팽창과 수축을 그 원인을 삼는 데에서 나타난다. 일단 일정한 운동에 던져진 천체가 끊임없이 동일한 운동을 반복하는 것과 전적으로 마찬가지로 그 사회적 생산도 그것이 일정한 일반 팽창과 수축이라는 교대하는 운동에 던져지자마자 이 운동을 끊임없이 되풀이한다. 결과가 또다시 원인이 되고 그 자신의 조건들을 부단히 재생산하는 모든 과정의 부침은 주기성의 행태를 취한다. 그래서 그 이 말스가 그 신용의 팽창과 수축 혹은 그 통화력의 수축과 팽창을 그 단순한 그 징후라고 말한 거는 이게 그 단순히 어, 그 전체적인 그런 그 사회적 생산의 전반적인 운동의 하나의 그 과정일 뿐이지 그게 그 모든 것을 설명하느냐 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고 그래서 그걸로 공황의 원인을 설명하는 것은 즉 현상적인 본질이 아니라 그 현상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다. 이렇게 그 말하게 되는 것이죠. 네. 여기까지가 이제 10강이었고요. 이제 11강은 일본의 그 버블 경제와 그 장기 불황을 좀 중점적으로 다루고, 또 그 일본의 장기 불황이 일어나는데 또 그 한국에서도 그 장기 불황이 일본과 비슷하게 좀 일어나지 않겠냐는 그런 그 질문에 대한 그 김성규 교수의 그 답변을 그 중심으로 해서 그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11-1강은 그 일본의 그 버블 경제와 그 장기 불황의 그 과정을 그 집중적으로 다루는데요. 그래서 이거를 그 요약하자면, 어, 은행이 그 돈을 많이 빌려주고 또 토지 담보로 또 그 많이 좀 빌려주고 그랬거든요. 80년대 말에. 그래서 근데 다만 어, 주식 가격과 그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폭락하니까 그 대출 회수가 그 안 됐고 그리고 또 담보 가치 아래로 그 집값이 또 떨어졌던 거죠. 예, 그래서 부실 채권이 엄청나게 쌓이게 된 거고요. 예. 근데 이게 부실 채권 처리가 그 08년 세계 금융 위기가 일어나는 그때까지도 그 제대로 그 처리가 되지 않아서 그 일본의 그 GDP 대비 그 국가 부채 비율은 200%가 그 넘게 됐고 결국 부실 채권과 그 과잉 자본 처리 실패야 그리고 또 대규모 공적 자본 투입의 악순환 속에서 그 일본이 그 20년 동안 그 장기 불황에 빠진 거라고 그렇게 그 저자는 설명합니다. 예. 그리고 어 어, 아래 내용은 사실 좀 많이 좀 비슷한 이야기니까 제가 그 두 가지 질문을 좀 한번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. 예, 그래서 일본의 버블 경제는 그 말수지의 그 경제학적 범주로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? 혹은 일본에서는 그 8, 90년대 그 투자를 그 대출로 했다가 그 부동산 가격 및 주식 가격의 폭락으로 그 대출 횟수가 되지 않으면서 그 부실 채권이 그 쌓인 경우가 많다. 이를 어떻게 그 설명할 수 있는가? 가 그 첫 번째 질문이고요. 그리고 또 두 번째 질문은 그 플라자 합의가 또 그 버블 경제에 그 엄청난 그 영향을 좀 끼친 걸로 그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이 통화 가치의 그 하락에도 좀 많이 영향을 끼친 거라는데 그러면 그 통화 가치 하락이 그런 그 장기 불황에 어떻게 영향을 끼쳤을까? 여기에 대해서도 또 그 자세한 그 매입 과정에 대해서 또 궁금한 지점이 있습니다. 예, 이거는 그 발제 끝나고 나서 좀 자세히 논의해 보면 좀 좋을 것 같고요. 예. 11-2는 그 부동산 가격이 그 버블인지 아닌지 그 판가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대목입니다. 그래서 어, 부동산과 그 주식은 일단 그 투자금에 대한 그 수익 비율로 그 판단할 수 있고요. 예, 그래서 그 부동산과 주식을 그 판별하는 것은 그 이자율이나 혹은 그 물가 상승률 같은 거를 좀 비교해서 좀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또 실물 자산 대비 주식 시가총액이나 혹은 또 주택 건축 비용 대비 그 주택 가격을 통해서 볼 수 있고요. 예. 그래서 주식은 그 투자한 기업들이 내는 이윤을 이자율로 환산해서 적정 가격으로 그 계산할 수 있습니다. 예. 그리고 또
이제 사실 여기가 본론인데요. 예. 그 과연 그 부동산 그 가격이 그 버블인지 그거를 어떻게 판별을 하느냐 하면 그 자신이 가지는 그 임대료랑 그리고 또 부동산 가격 대비로 그 보통 계산합니다. 그리고 또 여기에 더해서 그 이자율에 또 물가 상승까지 그 감안해서 그 실질적인 그 수익에 역산하면 그 적정 가격이 나오는데요. 그리고 또 어 그 그러한 그 부동산의 적정 가격과 그 현재 부동산 가격을 또 비교하면 그 버블인지 아닌지 좀 판단할 수 있고요. 예, 그리고 또 주택 건설 비용과 그 주택 가격을 비용해서도 그 버블 정도를 그 판단할 수 있다고 그렇게 설명됩니다. 예. 그래서 그 나름대로 그 정리한 바에 따르면 그 부동산 값이 그 버블인지 아닌지 판가름을 하는 방법은 첫째, 부동산의 적정 가격과 그 현재 부동산 가격을 비교한다가 있겠고요. 예,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그 주택 건설 비용과 그 주택 가격을 그 비교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. 예. 그리고 그 장기 불황에 있어서 그 한국과 일본의 차이에 대해서 차이에 대해서도 그 잠깐 언급했는데요. 그래서 이거를 그 요약하자면 그 일단 그 경제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 장기 불황이 현재 한국에서 펼쳐지고 있는 그 장기 불황이라는 것도 결코 그 일본에 있는 그것과는 그 동일선상에서 볼 수 없다는 게 그 김 교수의 그 관점이고요. 예.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내수 경제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박정희 시대부터 이미 수출 주도한 그 경제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그 해외의 그 상당 부분 좀 많이 그 GDP의 그 90% 이상까지도 그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반면에 일본은 김 교수 설명에 따르면 요즘은 좀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, 음, 그 내수 시장이 그 상당히 좀 비중이 좀 많은 편이고요. 그 수출 같은 경우는 그 전체 그 GDP의 그 30%에 그 불과하다고 그렇게 그 말합니다. 예. 그래서 그 장기 불황을 결코 그렇게 한국과 일본을 좀 동일 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다. 이게 그 요약하자면 그렇게 됩니다. 이제는 그 제 12강입니다. 제 12강은 그 과연 그 자본주의에서 그 윤리적 추적은 가능할까라는 그 질문에 대한 그 김성 교수님의 그 답변일 텐데요. 예. 그래서 그 주식의 성격을 논하는 파트가 12-1이고요. 1파트고요. 그리고 12-2파트는 그 보험, 펀드, 채권, 연금, 개에 대한 어 전반적인 그 인론적인 그런 소개입니다. 예. 그래서 그 주식에 대해서는 사실 그 노동자를 착취하여 얻는 그 투기의 성격이 강한데 이 배당 이윤 자체도 그 노동자들의 그 피땀을 그 대가로 해서 그거를 그 주주들에게 그 주는 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착취입니다. 근데 이게 그 마치 그 건전한 투자라고 그 포장하는 그 지점이 좀 많이 강해서 그 투기하는 그 다르다는 그런 이분법적인 주장을 펼치는 경우도 있죠. 예. 그런데 투자와 투기의 성격은 그 사실 좀 많이 모호하죠. 예. 그래서 배당 이윤을 받기 위해 그 투자했다고 해도 그 투자한 자본 원금이 사실 끊임없이 바뀌는 경우는 허다하게 많고 그리고 또 어, 투자한 자금에서 얻는 수익에서 투기와 투자가 그 뒤섞여 있는 경우 또한 그 허다합니다. 예. 그래서 뭐 예컨대 음, 2억짜리로 그 부동산에 그 투자했다고 치고 그리고 또 2억이 또 원금이다고 2억이 그 원금이라고 그 가정을 해도 그 시세에 따라서 그 3억으로 뻥충 뛰어오르면 이게 그 자본 차익이 그 생기기 때문에 그 자기가 뭐 투자를 했다고 그 자기가 그렇게 주관적으로 생각하더라고. 그러니까 이게 그 투기적 명목도 이게 그 객관적인 차원에서 이게 그 뒤섞여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. 예, 그래서 그 도덕적인 의미의 그 투자라는 것은 그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. 예. 그리고 이제 그 주식의 그 성격에서 이제 그 보험과 펀드, 채권, 연금 그 개의 그 정의랑 그 상세에 대해서 이제 논의해야 할 텐데요. 예. 그래서 이제 그 보험 문제에 대해서는 그 사실 그 보험이 그 복지를 가장하여 그 보험 회사들이 좀 복지를 가장해서 그 보험 그 가입자들 상대로 그 이윤을 그 떼가고 또 창출하는 것이 그 사실 좀 많이 흔하죠. 예. 그래서 그 대부분 그 채권이나 그 주식 투자로 흘러가는 것도 사실 그 일환입니다. 그리고 또 국민연금이라고 해서 이거 또 예외도 아니죠. 예. 그래서
국민연금 가입자들이 그 회사에 그 지불한 돈들도 여김없이 그 채권과 그 주식 투자로 그 흘러가는 거는 동일하고요. 예. 그리고 또 주식 투자로 해서 그 얻는 투자 수익이 그 생산 부문의 이윤에 그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한다면 국민연금의 성격이 그 수익 창출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고 볼 여지는 충분합니다. 예. 그러나 그 국민연금은 어, 여기서 이제 또 국민연금의 그 단점, 그 맹점, 그리고 아킬레스건에 대해서 또 논의를 해봐야 할 텐데요. 예, 그래서 국가 경제에 그 위기가 생길 때 그 가장 취약한데 왜냐하면 그 국정 재정이나 혹은 또 국가의 그 전반적인 그 성장에 좀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예. 그리고 이제 펀드 차례입니다. 예, 그래서 펀드는 그 개인 대신 펀드 매니저가 그 주식이나 채권 투자를 해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. 왜냐하면 그 개개인이 주식 투자를 할 시 그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회사 내부의 그 사정이나 혹은 또 그 주식판이 그 돌아가는 그런 그 내부 사정에 대해서 그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그 전문가들이 보통 그 투자를 위임해주는 그 경우가 그 많다고 합니다. 예, 그래서 그 궁극적인 목적은 그 투기 이득이 있고요. 예. 그리고 이제 채권의 경우는 그 투자 시 그 원금과 그 이자를 그 받는다는 점에서 그 예금 이자랑 비슷한 면이 있죠. 그런데 어, 채권 가격 같은 경우는 그 사실 항시적으로 변동하고요.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정이 또 걸려 있죠. 예. 그래서 수급 관계도 변화를 좀 많이 합니다. 예. 또 어, 그 또 그 가격 변동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 자본 차익이 있기 때문에 그 채권도 엄연히 말하면 좀 투기적인 이득의 그 일종이죠. 예. 그리고 마지막은 그 개인데요. 예. 개 같은 경우는 보통 그 사채업자들이 갯돈을 좀 많이 이용해 가지고 그 높은 이자를 그, 받을수록 그 다음에 그 내는 액수도 그 이자에 따라서 그 적어진다는 그 룰이 또 있더라고요. 예. 그래서 그 적은 금액으로 좀 목돈을 그 마련할 문제랑 좀 연계돼 있고 그리고 또 그 개 모임에서 그 불입한 자본을 어떻게 그 운용하는지랑 또 이게 다 연관이 돼 있습니다. 예. 뭐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그 사채 이자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는 게 요즘은 많이 없습니다. 네. 아, 일본. 예, 뭐 사채 이자를 좀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도 이것도 일종의 그 투기라고 볼 수 있겠죠. 예. 예. 그래서 12강에서 한마디 말하면 뭐 주식이건 아니면 뭐 뭐 배당 이윤을 받건 주식을 통해서 배당 이윤을 받건 혹은 개를 하건 개는 좀 약간 좀 옛날틱하긴 한데 예. 뭐 결론은 뭐 투기라는 점에서 그 투자랑 투기랑 좀 상당 부분 좀 섞여 있다는 점에서 이거를 그 정당한 투자로 볼 수 없고 사회주의자나 혹은 그 좌파라면 좀 반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경각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예. 이제 제 13강 사회적 경제는 자본주의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입니다. 예. 13-1은 그 사회적 경제의 본질, 성격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했고요. 예. 그리고 13-2는 이제 그 자본주의 사회와 그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그 협동조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뤘습니다. 예. 예. 사회적 경제의 정의는 일단 어, 자본주의 경제를 인정한다는 그 기본 전제가 일단 깔려 있죠. 예. 그래서 뭐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을 강조하는 거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그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. 예, 00년대 중후반에도 나왔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. 예,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을 육성해서 재벌들의 뭐 지배 질서로서는 벗어나자는 경제 영역을 만들자는 것을 의미하는데요. 예. 그런데 이게 다만 지역적이고 또 부차적이고 또 중요하지 않다는 그런 점을 또 고려를 해야 되죠. 예.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배적인 부분이 금융자본 부분이고 그리고 또 자본주의적인 그런 이용 원리에 의해서 굴러가는 국가 부분이라는 것을 또 고려를 할 때 이 사회적 협동조합의 입지는 마치 한국의 농협이나
그 스페인의 그 몬드라곤 같은 그런 사례에서 드러나듯이 그 결국 그 내부적으로는 그 아무리 민주적 경영을 좀 강조한다고 해도 이게 그 회사랑 그 서로 경쟁할 때는 그 자본주의 이윤 연대에 필연적으로 이게 포섭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많이 생각됩니다. 예. 그래서 그 의도는 물론 좋아요. 예,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해서 상부상조하는 그 조직이라는 것을 뭐 강조하고 싶어 하니까요. 그런데 이윤을 추구하는 주식회사에 비해서 많이 영세하고 그리고 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뭐 국가의 지원으로 그 겨우 연명하는 실정이죠, 사실. 예. 그리고 이제 협동조합 혹은 이제 사회적 기업하니까 이제 그 자본주의 사회랑 이제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그 협동조합을 좀 비교하는 그 파트가 그 김 교수 그 책에 있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는데, 어, 사회적 기업들은 뭐 대개의 경우 협동조합의 그 형태를 띠고 있죠. 예. 다만 그 자본주의 하에서는 그 부차적이고 지역적이기 때문에 그 시장 경제의 그 수익 원리에 그 줄곧 종속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점이 또 있죠. 예. 그래서 그 자본주의 틀 내에서 뭐 어떻게 하겠다고 좀 아둥바둥 하는 그런 성격이 있는 만큼 어, 자본주의 경제의 규정성을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. 예. 그런데 이게 그 협동조합이 그 고립되고 그리고 또 분산되고 그리고 또 그 부차적이고 그리고 또 경영상에 있어서 그 상대적으로 여건이 그 좋지 않은 그런 자본주의 하에서 그 협동조합이 만약에 그 사회주의 하에서라면 그 양상은 상당히 그 바뀌어지겠죠. 예. 그래서 독점 자본 기업들 혹은 그 자본주의적인 그런 이용 원리에 의해 운용되는 그런 기업들을 그 사회화해서 그 전위민족 소유로 그 변화시킨다면 그 전위민족 소유로 된 그런 기업들에서 그 이제 그 협동조합을 그 물질적으로 혹은 또 기술적으로 지원해서 이제 협동조합들의 그 안정적인 경리를 그 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그 변화시킬 수 있을 겁니다. 예. 예를 들면 뭐 그 소련에서도 그 기계 트랙터 기지를 통해서 그 국영 부문이 이제 그 협동조합 부문을 이제 그 많이 지원을 해줬죠. 그래서 농기계들과 그 비료들을 공급해줘서 이제 이거를 그 교부하는 방식으로 생산수단을 이제 교부하는 방식으로 이제 이루어졌고 그래서 그 농촌의 생산력 발전을 그 지원하는 이제 방편이 이루어졌는데요. 그래서 어 그 협동조합이라는 게 비록 그 사회주의 하에서는 그 전체 인민이 아니라 그 조합원들의 이익을 그 대표하고 약간 좀 조합 본위주의에 그 개별 조합 본위주의에 좀 빠져 있는 그런 경향을 좀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 전체 인민의 그 기업 그 전인민 국유 부문과 그 연계를 통해서 이제 그 서서히 이제 그 전체 인민의 기업으로 이제 그 변화한다는 그런 그 점이 또 있고 그리고 또 그 규모적인 면에 있어서도 또 팽창을 한다는 집단 농장과 집단 농장의 합병 등을 통해서 이제 서로 이제 규모적인 면에서 팽창한다는 그런 면도 이제 주목할 만한 점이겠죠. 예. 이제는 그 제14강 이제 그 기본소득 문제입니다. 예. 사실 뭐 기본소득은 노동의 기여나 그 소득의 그 유무에 관계없이 그 생계에 필요한 소득은 현금으로 그 지급할 것을 그 주장하는 그런 이론인데요. 그런데 이게 그 모든 사람들에게 뭐 기본소득을 일괄적으로 지급하면 그 아무도 그 노동을 하지 않으려 들겠죠.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 노동을 그 아무래도 좀 그 고통으로 여기고 그리고 또 어, 이 인생의 그 낙이 아니라 그 공산주의 사회에서처럼 그 인생의 낙이 아니라 그 일종의 그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다 이런 관념들이 되게 좀 강한 만큼 예, 어, 아무 누구도 기본소득을 받으면 그냥 그 편하게 살고 싶지 이게 그 노동을 하고 싶어 하겠어 하는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. 예. 그래서 그리고 또 이런 문제도 또 있겠는데요. 예. 실질적으로 그 노동자들의 그 하루 생활비, 그 재생산비를 실질적으로 좀 감축시킨다는 점을 또 지적할 필요도 있겠습니다. 그래서 예컨대 뭐 120만 원이 필요한 사람은 뭐 기본소득이 없을 때는 그 120만 원 그 일자리를 악착같이 찾겠죠. 예. 그런데 만약에 기본소득 60만 원이 있다고 치면 그 뭐 파트타임이라도 뭐 기꺼이 그 하겠다고 나서서 그 110만 원을 그 버는데 악착같이 하는 대신에 그 파트타임으로 그냥 그 자기 삶을 그 만족하는 그런 뭐 그런 선에서 그치고 예 그래서 그 무소득에 그 근접하게 되거나 예
혹은 그 이전보다 더 소득을 더 못 벌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 기본소득이라는 게 그 노동자 혹은 또 민중의 그 삶을 좀 거덜내는 그런 악순환을 내는 게 아닌가. 예, 그또 실질적으로 그것이 또 현실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비판이 제기되는 것도 또 그 지점이 있죠. 예. 예, 뭐 담론 차원에서 뭐 제기되고 있긴 하는데 뭐 그런 우려도 또 있는 것 같아서요. 예. 뭐 사회주의 하에서도 그리고 또 기본소득 같은 발상은 사실 또 비현실적인 발상이죠. 왜냐하면 그 능력에 따라 일하고 그리고 또 노동에 따라서 분배받는 그 사회고 그리고 또 높은 단계의 공산주의 사회라고 해도 그리고 또 이제 능력에 따라 그 일한다는 그 전제 자체가 일단 그 변하지 않는데 과연 성과의 그 유무에 그 불문하고 노동의 기여에 그 불문하고 그렇게 그 무작위적으로 우매개적으로 그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과연 그 사회주의 사회에서 가능한가? 예. 여기에 대한 예, 일단 좀 의문이 좀 많이 들고요. 예. 그래서 그 뭐 김성구 교수의 말대로는 뭐 기본소득과 반대로 그 국가를 향해 그 사회 보장 요구를 좀 하는 게 하는 게 훨씬 더 그 비교적 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그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또 그 예시로서는 그 무상교육과 또 무상의료 실현에 대한 그 요구들을 주로 내거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게 그 김성규 교수의 그런 주장이었죠. 예. 그리고 이제 제 15번, 16강은 이제 공학론인데요. 예, 앞에서 좀 많이 좀 비중 있게 좀 다뤘기도 하고, 예, 그렇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이제 좀 정리하는 선에서 이제 굳혔는데요. 예, 그래서 15-1부터 그 16-2까지 진행하자면, 예, 15-1은 그 공황의 정의에 대해서이고, 그리고 또 그 공황에도 불구하고 그 자본주의 경제가 재성장하는 원인, 그리고 또 16-1은 그 주류 경제학에서 바라보는 공황과 그에 대한 비판을 다뤘고, 그리고 또 16-2는 이제 뭐 공황의 시기적 구분에 대해서 이제 다룹니다. 예. 그래서 공황의 정의는 그 기업 도산과 대량 실업, 그리고 주식시장 폭락 등 그 자본주의 위기 중 그 주기적으로 그 반복되는 과잉 생산 위기를 일컬죠. 예. 그래서 그 말수지 경제학에서는 그 사회 전체적으로 그 계획적이지 않은 그 자본주의 그 생산의 무정부성 그리고 또 생산과 소비의 모순을 보통 그 크게 두 가지로 그 지적해서 그 그러한 그 내재적 모순들을 그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공황이 일어난다고 말하는 거죠. 예. 그리고 또 공황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본주의 경제가 또 재성장하는 원인이라면 그 이제 공황이 이제 과잉 상품과 이제 과잉 자본을 정리하고 그 이윤 조건을 좀 회복한다는 점이 있겠는데요. 예. 그래서 자본주의는 공황 자체로 망하지 않고 왜냐하면 공황이 일어나도 또 주체 영향력이 또 미비하면 이게 그 자본주의가 언제든지 또 재탈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예, 그런 점들도 많이 좀 고려를 해봐야 되죠. 예. 그리고 또그 공항을 통해서 그 상품과 자본이 또 청산되면 그 해당 자본가들은 막대한 손실을 떠안아도 그 경쟁에서 버텨 살아남은 자본가들에게는 그 새로운 이윤 증식 조건을 또 형성하기도 합니다. 그 아까 잠깐 좀 이야기했듯이 그, 금융 부문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이제 그 새로운 그 투자들 이제 대체되는 것도 이제 그 위안으로 할 수 있겠고요. 예, 그래서 이제 공항은 한마디로 말하면 노다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신규 투자자 혹은 자본가에게는. 예. 그리고 이제 주류 경제학에서 바라보는 공항에 대해서는 뭐 주로 그 정부의 개입이 그 공항을 야기했다는 그 관점이 있고 그래서 연준이 이자율을 올렸기 때문에 그 공항이 발생했다. 08년 금융위기 때는 뭐 그렇게 그 이야기하곤 합니다. 예. 근데 다만 그 이자율을 올려도 이제 공항이 도래하지 않는 경우도 흔하고 그리고 또 금융시장 지수가 또 갑자기 급락해도 빠르게 그 적응해서 또 상방 운동을 그 재차하기 때문에 그 이자율을 올려도 이게 마냥 좀 원인이 될 수 없다. 예, 이런 비판이 또 제기되고 하고요. 예, 그리고 또 어, 그 생산과 투자가 확장되는 과정에서 또 과잉 생산의 모순이 또 현저하기 때문에 그 공황이 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. 예, 이러한 비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예. 그리고 이제 공황의 시기적 구분에 대해서는 좀 추가적으로 더 있겠지만 예, 크게 세 가지로 추려보자면 예, 73년과 1873년과 1895년 즉 19세기 말에
최초의 장기 불황이 있었고, 예, 그리고 또 자본의 내적 구조 그 재편의 그 계기가 되었죠. 그래서 이제 그 자유경쟁 자본주의 해서 이제 그 독점화가 이제 진행되는 시기고요. 예.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20세기 그 초반에 이제 그 독점 자본주의일 텐데요. 그래서 트러스트나 그 카르텔처럼 그 시장을 지배하는 조직들이 이제 좀 많이 만들어지고 또 이제 주식회사들도 이제 좀 많이 그 생겨나게 되죠. 예. 이게 주식회사 제도가 일반화됐다 이거지. 아, 예, 일반화됐다고 해야 되는데,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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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도를 뭐 예, 예, 트러스트와 카르텔도 그때 일반화되고, 예, 원래 좀 70년대부터 그 기억하기로는 그렇게 트러스트나 카르텔에서 맹아들이 좀 많이 생겨났던 걸로 좀 기억하고 있어가지고,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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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0년대 그 대공황 같은 경우는 그 독점 자본주의 하에 이제 그 자본주의가 이제 새로운 구조적 위기에 빠진 거죠. 그래서 그 공항에서 이제 그 독점 자본을 구출하기 위해 그 이전에는 그 시장의 그 자동작용을 이제 좀 활용했다면 이제 그 이제는 좀 국가를 주로 활용하는 경향이 이제 팽배해졌다는 게 이게 그 1930년대 대공황 이후의 그 상황입니다. 예, 이제 그래서 이제 세 가지로 저는 보통 그 구분을 해봤고요. 예. 그래서 16-2에서는 그 사실 트러스트 카르텔하니까 그 트러스트나 카르텔이 그 한 부문에서 그 지배적인 그런 그 독점 기업들을 좀 많이 일컫는 그런 개념이잖아요. 근데 이제 그, 그 이후에 나온 그 공항 관련한 그런 서적들을 보면 그 사실 그 뭐냐 그 약간 좀 콘체르는 그 방불케 하는 그 여러 부문을 그 한 부문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부문을 지배하는 이제 독점 기업들이 이제 출연했다는 그 부문들이 좀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그 다들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이제 좀 의견을 좀 나눠보고 싶고요. 예. 이제 그 이거랑 그리고 또 앞에 그 11강에 있었던 그 두 가지 그 질문을 하는 것을 끝으로 이제 그 발제를 마치고자 합니다. 예. 이상입니다. 예.